망한 건물주가 결국 공장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굴욕과 배신의 기억을 무기로 삼아 다시 일어선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먼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망한 건물주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 앞에 사업가도 아니고 사장도 아닌 망자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계약을 맺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은행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건물은 이제 은행 소유라고. 제 손에 쥐어진 건 빚과 압류 서류뿐이었습니다. 통장 속에 찍힌 숫자는 초라했습니다. 그 안에서 제 자존심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휴대폰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웃들도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제게 고개 숙이며 인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수군거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에서 도망치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곳조차 없었습니다. 건물을 잃은 날 밤 저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번쩍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세상이 저를 내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길모퉁이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공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노동자들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곳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멈춰 섰습니다. 한때는 그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할 곳은 건물이 아니라 공장이었습니다.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로 서야 할 자리였습니다. 굴욕이었지만 달리 선택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밀었습니다. 공장 안은 덥고 습했습니다. 기계는 요란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손끝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버틸 수 있겠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장복을 건네받아 입었습니다. 천이 거칠었고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건물주가 아닌 노동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바닥엔 금세 굳은 살이 잡혔습니다. 기계 소음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굴욕의 순간조차도 언젠가 기억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망한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이 기억을 버리지 않고 품겠다고. 언젠가 이 기억이 제 무기가 될 거라고. 첫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기계 소음은 귀를 찢었고 공장은 뜨거운 숨결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새벽에 들어가면 해가 진 뒤에야 겨우 나왔습니다. 몸은 젖은 걸레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루아침에 초보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물주로 있던 때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의 반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돈 잃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버틸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피가 끓었습니다. 기계를 배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돌리는 각도 하나 잘못하면 불량이 쏟아졌습니다. 제 손끝은 서툴렀고 발걸음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구석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땀 냄새가 배어있는 옷은 답답했습니다. 젓가락이 손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음식은 한 톨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다른 데로 가는 게 낫다고.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버티겠다고. 퇴근길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구두가 아닌 낡은 작업화가 발목을 조였고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지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인하던 손끝과 허망한 웃음들이 다시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찢는 게 아니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이 제 땀과 함께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끝은 단단해지고 동작은 빨라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제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버티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반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건물주였다던 소문이 사실이냐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무너졌지만 끝나지 않았다고. 그 말에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더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굴욕과 땀이 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 길 끝에서 반드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땀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버티는 모든 날이 곧 제 무기가 될 거라고. 과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망한 건물주라는 이름은 곧 사라질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들에게 돌려줄 거라고. 나는 다시 건물주가 되겠다. 이 다짐이 제 가슴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장의 소음과 땀 냄새 속에서 무너졌던 자존심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지만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믿었습니다. 퇴근 후 공장 근처의 허름한 방에서 혼자 앉았습니다. 작은 전등이 깜빡였고 낡은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의 빚의 내역과 과거의 잘못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누구를 믿었는지, 언제 속았는지, 어떤 말에 넘어갔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노트는 제 두 번째 계약서이자 복수의 설계도였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기계 소리에 묻혀도 제 안의 결심은 선명했습니다. 다시는 눈 감고 도장 찍지 않겠다고. 다시는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제 손으로 다시 건물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다들 술집으로 향할 때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법과 계약에 관한 글을 읽었고 부동산 흐름을 메모했습니다. 지쳐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한 젊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버티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망한 건물주가 아니라 다시 설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믿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제 안에서 기억은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의 눈빛과 거짓말의 어투가 떠올랐습니다. 종이에 적힌 작은 글씨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 기억은 고통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서 저를 지켜줄 방패이자 칼날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무너진 건물을 떠올렸습니다. 텅 빈 창문과 떨어진 벽돌들이 제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잔해 속에서 저는 다시 일어설 기둥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비웃는 자리에서 저는 시작을 찾았습니다. 제 결심은 그 무너진 잔해 위에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익숙해졌습니다. 기계 조작도 능숙해졌고 동료들조차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싸움은 공장 안이 아니라 공장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틈틈이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들의 거래 내역을 살피며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망한 건물주가 무슨 돈으로 다시 건물을 사겠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답은 제 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모인 땀이 곧 씨앗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다시 건물주가 된다. 무너진 기억을 무기로 삼아 다시 세운다. 배신의 아픔은 복수의 불씨가 된다. 그리고 이 결심이 오늘부터 나의 새 출발이다. 그들의 이름이 다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를 무너뜨렸던 동업자들의 소식은 잊을만 하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새 건물 앞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무작정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또다시 무너졌던 나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복수의 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사 속에 등장하는 이름을 오려 붙였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내며 건물 소유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투자처와 계약 기록을 하나하나 적어냈습니다.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공장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회사랑 거래한 적 있느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회사라고. 저는 그 말 속에서 작은 단서를 얻었습니다. 모든 기억과 단편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여전히 땀을 흘렸습니다. 낯선 기계 앞에서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늘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무너진 날과 오늘의 땀이 이어졌습니다. 이 고통이 언젠가 증거로 변할 거라 믿었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그들의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속에 서 있는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그림자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과거에 저를 속이던 동업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제 옆을 지나며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느냐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달랐습니다. 그 비웃음은 오히려 확신이 되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렸던 그 얼굴이 곧 제 목표였습니다. 언젠가 그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름과 숫자와 거짓말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가방에 넣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무기를 품은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하지 않는다. 이번엔 무너지는 대신 무너뜨린다. 기억을 무기로 삼아 반드시 되돌려준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결국 작은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손에 넣었습니다. 은행 잔고를 수십 번 확인하며 모아온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공장에서의 땀과 굳은 살이 벽돌처럼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종이에 찍힌 제 이름은 다시 건물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비록 전체가 아닌 일부였지만 그것은 첫 승리였습니다. 중개사무소 직원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망한 건물주가 다시 나타나 계약서를 들고 있다니.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거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건물의 문을 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텅 빈 복도와 낡은 벽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잔해가 아닌 기회로 보였습니다. 이 건물은 제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첫 단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 조각주 아니냐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바닥에 떨어진 못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작은 조각이 큰 틀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여전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동시에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 계약서를 넣어 다녔습니다. 땀으로 젖은 종이가 제 결심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건물에 들렀습니다. 낡은 바닥을 쓸고 깨진 창문을 고쳤습니다. 허리를 굽히며 청소하는 순간조차 달콤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한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주인이냐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믿음이 간다고.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노트를 펼치면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동업자들의 이름과 거짓 계약들이 하나씩 증거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 건물 지분 계약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망한 건물주에서 다시 시작한 증거였습니다. 이 작은 조각이 곧 큰 승리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패배자는 이제 없다. 이 첫 승리를 무기로 삼아 더 큰 건물을 되찾는다. 과거의 기억이 칼날이 되고 오늘의 땀이 방패가 된다. 이제는 내가 흔들릴 차례가 아니라 흔들게 할 차례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첫 승리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는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저를 이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드디어 나를 알아봤습니다. 작은 건물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동업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들의 표정은 곧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 발목을 잡으려는 손길이 곳곳에서 뻗어왔습니다. 허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다. 다시 파산 직전이라는 말이 시장에 떠돌았습니다. 세입자들은 불안해했고 계약을 주저했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서 무거운 침묵을 삼켜야 했습니다. 공장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 건물 지분을 샀냐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금방 다시 빼앗길 거라고.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들고 수십 번을 확인했습니다. 내 것이 맞는지, 지켜낼 수 있는지, 의심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업자들은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세무조사를 걸어오고 거래처를 압박했습니다. 제가 겨우 붙잡은 작은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과거의 굴욕과 배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장 찍던 손끝의 떨림과 쓰러지던 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노트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거짓 계약과 허위 투자처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넘겨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너졌던 기억이 이제는 방패처럼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입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냐고. 제가 지켜낼 수 있냐고.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벽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두 번째 실패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을 넘어설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그들이 만든 벽을 부수겠다고. 기억이 무기가 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그리고 저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들을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동업자들은 여전히 여유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옆에 앉아 비웃음을 흘리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번에도 제가 무너질 거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제 심장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재판장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변호인은 저를 가볍게 몰아붙였습니다. 망한 건물주가 무슨 증거를 내세우느냐고. 다시 실패한 사람의 거짓 주장 아니냐고. 법정 안에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수많은 이름과 날짜와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기억이 기록이 되었고 기록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동업자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서명한 위조 계약서가 공개되자 그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숨기려 했던 불법 거래가 드러나자 변호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서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망한 건물주였지만 바보는 아니었다고. 배신당한 기억은 제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무기를 주었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무기를 쓰겠다고. 법정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문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에 있던 무게가 서서히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시선들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동업자들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서명한 불법 차용 문서였습니다. 날짜와 서명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꺼내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제 손끝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너질 차례가 아니라 그들이 무너질 차례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끝내 이겼다고. 망한 건물주라는 이름은 이제 사라졌다고. 기억은 나를 쓰러뜨린 게 아니라 되살린 것이라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 소음 속에서 흘리던 땀방울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노트에 적어내던 글씨들이 눈앞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동업자들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정 안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끝내 무기로 바꿔낸 순간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망한 건물주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나에게 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새 건물의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겉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공장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 옷이야말로 나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증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새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바람이 간판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며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너졌던 날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도장을 찍던 손끝의 떨림, 은행 직원의 차가운 시선, 이웃들의 비웃음, 공장의 기계 소음과 젖은 땀방울.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나를 세웠습니다. 어떤 이는 내게 물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냐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다고. 무너졌던 과거를 정리하고 다시 일어선 것뿐이라고. 그 말은 내 마음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공장의 동료들이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성공했으니 떠나는 거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고. 내가 흘린 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밤이 되면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기억을 무기로 바꾼 사람이다. 아이들은 다시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원망은 사라지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살아간다고. 내 삶은 다시 내 손 안에 있다고. 나는 거울 앞에서 공장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양복을 걸쳤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장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옷은 굴욕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패배자가 아닌 생존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망한 건물주로 끝났다면 내 인생은 허무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을 무기로 삼았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배신의 기억도 눈물의 기억도 나를 살려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나는 건물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웃으며 드나드는 발걸음이 하나의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족쇄가 아니라 검이었다. 그리고 그 검으로 나는 끝내 내 길을 세웠다. 기억은 그를 무너뜨린 족쇄가 아니라 다시 일으킨 검이었습니다. 망한 건물주에서 끝내 살아남은 사람으로 그는 당당히 길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기억을 무기로 삼아 내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